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고 또 이번 발표로 금융사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융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PF 이 사업장 정상화 방안, 기존 대책들과는 어떤 것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 방향을 좀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지난해 추진된 PF 방안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수차례 이 금융사와 건설사 관계자들과 공개, 비공개 간담회 등 의견 교류를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대책을 보완 작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리스크 전이 없는 신규 자금 투입 방안이 마련됐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다시 이렇게 발표를 한 걸까요?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당국은 현장에서 좀 예상보다 더딘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급증하는 속도가 빠른 이금융권 연체율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예. 시장의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이 관대하게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부동산 PF가 연착륙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히 정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또 건설업,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충격이 확대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겠다라는 의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 중에 좀 눈여겨볼 점 중에 하나가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분화일 것 같은데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평가 기준과 대상만 놓고 보면 사실 전과 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평가 대상이 이제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 그리고 채무보증 약정까지 추가가 됐고요. 평가 기간에는 이제 부처 관리 감독을 기존에 받았던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또 평가 등급이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가 됐고,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 지표가 현재까지 부재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PF 사업상 평가 규모가 기존의 135조 6천억 원에서 230조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업장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 규모를 전체 5에서 한 10% 수준, 그러니까 23조 규모로 추산하고 있고요. 또 2에서 3% 정도의 사업장이 경매와 공매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금융시장에서 비중이 큰 은행, 보험업권의 경우를 좀 살펴봤을 때 전체 PF 여신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대부분의 이들이 취급하는 대형 본 PF 사업장은 사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 평가 기준 세분화에 따른 건전성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당국이 지난해부터 건전성 강화 그리고 은행권과 보험권을 상대로 해서 충당금 적립을 꾸준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이미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PF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하여 저희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이제 브릿지론이나 앞서 말씀드린 토담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밝혔지만 금융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여기에 금감원이 평가 후에 사후관리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서 금융권, 건설업권 리스크 전이를 최대한 막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평가 기준 조정에 따른 양호 사업장의 정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방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규 자금 투입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간 금융사가 함께 참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의 성패는 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그리고 정리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사실 현재 이미 유동성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조정의 진척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높은 은행권이나 보험업권이 함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을 해서 돈백경화를 풀겠다는 건데요. 일단 먼저 1조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을 하고 이후에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최대 5조 원까지 증액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에 참여하는 금융사를 살펴보면 먼저 5대 시중은행으로는 KB국민, 신한, 그리고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있고요. 생보사는 삼성, 하나 두 곳, 그리고 손보사는 메리츠, 삼성, DB 등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PF 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조 원대 캠코 펀드를 우선 매수권을 도입을 해서 자금 동원력을 높이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체적 조성 방식 그리고 또 금융사별 규모는 내부적으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서 올해 3분기 내에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금융권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팔비틀기 아니냐라는 의견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이미 살펴보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이슈로 건전성 관리에 이미 비상등이 좀 켜진 상황인데 이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불확실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이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당국은 일단 저축은행, 사모금융 그리고 금융투자 등 업건별 한시적 규제 완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 이에 얼마나 반응하고 자금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아 기자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